탈 문재인인데 탈 문재인을 위해서 뭐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조국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 굉장히 연성화된 탈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만약에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일지가 궁금하고 차별화하려면 처음부터 차별화했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한다. 그럼 그 당시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내놨어야죠. 그땐 가만히 있다가 그땐 맹종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마치 임기 몇 개월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약하다 생각하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나는 이렇게 달라요 라고 하는 건 속임수입니다. 그건 100% 저도 동의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맞습니다. 그때 했어야죠. 네. 저도 그때 비판 못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긴가민가 했고 분명히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가 있다면 그 과는 내 책임 아니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밀어넣는 건 오히려 더 비열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주십니까? 차별화는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떠안고 오히려 성찰을 하고 내가 대통령 되고 어떤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어떠한 관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호응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코드가 감성 코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경 뭐 11주년인가 거기 가서 부인이 뭐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 본인이 또 뭐 어느 좌판에서 90대 뭐 노인께서 뭐 파는 걸 봤는데 하면서 목이 메인 듯한 뭐 말을 잊지 않는 듯. 그건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울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울컥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울컥하지 계속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이 게 감성 모드, 저 감성팔이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방 모드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모두에게 이 선대위에서 나 선대위 반납할게. 그리고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선거운동을 하자. 이런 하방운동. 이 세 가지로 지금 그 코드를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게 아닌데 세 번째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직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80석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서 시민운동이라든가 뭐 주변의 외곽단체들을 통해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분들이 막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연결을 하면서 뛰기 시작하면 그건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서 잠깐 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제 반론이랄 수도 있고 이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를 보시면 구청장 한 개 구청장 빼고 다 그렇죠.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뭐 그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 민주당의 구청장 소속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을 가동하면 뭐 민주당이 충분히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그렇게 대승의 근거로 제시를 했고 근데 결과는 안 그랬잖아요. 가서 제가 무조건 가서 지역 제 동네 가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 좋은 분입니다. 찍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찍으려고 했던 분이 이재명 후보 찍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감동을 해야죠. 지역 동네 주민이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아주 뜻에서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